현대시 2022년 9월호 강정시인의 메두사의 뜨개질. 지하철 플랫폼 의자에 앉아 산바람 머리칼로 뜨개질하는 여인을 본 적 있는가? 다들 보이는데 본체만 째 지나간다. 입은 조물조물 움직이되 소리가 없고 손길은 날렵하되 매듭지어진 형체가 없으니 한 올 한 올 풀리는 머리칼이 가히 공기의 혈관 같아 보였다. 이 시 한번 느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해가 지는 그 노을이 지고 땅거미가 어둑어둑 올라오면서 하루가 해가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느낌. 해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하로 들어가는 그 바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땅 밑에 갇혀가지고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 다음에 그거를 지하철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 몸매라든가 발목 아래가 없다, 동공과 콧구멍이 허옇게 꿰매져 있다. 이게 지하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대기하고 있는 거기는 콘크리트나 어떤 그 세면 바닥 위잖아요. 건설이 돼 있는. 근데 거기랑 맞춰져 있고 밑에는 바퀴가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전기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쭉 얘가 전기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가 시간의 궤도 위에서 쭉 끌려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목 아래가 없다는 느낌이, 밤에는 우리가 모든 게 깜깜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해가 다시 뜨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하루에 반복되는 느낌을 메두사가 강간을 당했죠. 포세이돈에게.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름다웠는데 모양이 흉측하게 변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얼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얼었다는 것이 흉측해서 얼어붙었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아름다웠을 때도 얼어붙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 여신처럼 이렇게 빛나는 사람을 봐버리면 몸이 얼잖아요. 굳는 거죠. 굳어버리는 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 표현했던 것 같고, 네. 그 메두사는 원래 그 고르고네스 그 세자매 중에 그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아테나 신전의 신녀였었어요. 그 메두사가. 그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그 신녀들 같은 경우는 동정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오로지 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삶을. 예, 그래서 몸을 정갈이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그 욕심냈던 신들이 아주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말로는 강간을 해서 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벌을 받기는 메두사가 받은 거예요. 아테나 여신이 화를 낸 거야.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해야 될 신녀가 그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그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 보통 그 아프리카 여인들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댕기머리 좁게 따듯이 이렇게 따가지고 그래갖고 여러 갈래를 갖고 그 머리를 묶어가지고 한 그런 여인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 뱀의 형체같이 이렇게 꼬여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 형태를 메두사라고 봤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그런데 그 아테나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전부 다 뱀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흉측하게 만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아주 흉측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메두사가 제우스 아들 페르세우스라고 있어요. 그 페르세우스가 원래는 안 죽게끔 돼 있어. 그거는 불사신이야. 그 세자매도 다 불사신인데 메두사만 목이 쳐져가지고 불사신이 안 된 거야. 그것은 아테나 여신이 도와준 거예요. 그 반사 겨울을 줘갖고 자기가 자기를, 페르세우스가 그 목을 쳐서 갖고 와가지고 아테나 여신의 그 방패 있잖아요. 아테나 여신이 그 전쟁의 여신이에요. 방패에 메두사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갖고 가면 어느 적이라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야. 불사신이니까. 예. 그리고 그 방패를 보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굳어버리니까. 예. 그것이 이제 메두사인데, 메두사의 뜨개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메두사의 뜨개질이라고 하게 되면은 뱀처럼 이렇게 꼬리가 엉켜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하철을 보면은 뜨개질 하듯이 온천지 엉켜 갖고 있어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현대인들이 서로가 각자 개인도 지하철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이 뜨개질을 하고 있지만은
네. 태양이라는 것도 사물과 태양이라는 그 붉은 실타래가 전부가 각자의 사물에 다 그 연결되어 있는 실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빛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듯이 지하철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것을 뜨개질이라고 봤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시를 보면은 현대인들의 아름다움과 추함, 네. 예, 그것을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모두가 드러나지 않는 속으로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병,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병들, 그것을 서로가 썩은 실도 있고 깨끗한 실도 있을 거고 추악한 실도 있을 거고, 이 연이 그 지하철이라는 큰 그 실타래에서 풀려 나왔다가 다시 엉켜 들어가고 풀려 나왔다 다시 엉켜 들어가고, 그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태양 아래는 우리가 실과 뜨개질을 하듯이 전부가 엉켜서 뜨개질이 돼 갖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것이.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시를 해석한다는 것이 저희가 이거 잘해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알 수 있는 데까지 보고 또 모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그 각자 또 그렇게도 보시기도 하고, 명확하게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고 볼 수 있는 시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시인이 그것을 썼을 때는 나는 이런 의도에서 썼다 하지만은 이미 시인이 그 쓰고 난 뒤에 독자들한테 이게 읽혀졌을 때는 각자의 사고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 텍스트라는 것은. 그래서 텍스트를 본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해석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법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 법은 어디까지가 형량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형량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시를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시를 보는 것이 왜 저렇게 해석을 해, 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더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돼 갖고 있는 세상, 그것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주로 나와 있는 시들은 이미지하고 이 심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작은 힌트라도 이해라도 해야지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이는 부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혹시 이렇게 하면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메두사의 뜨개질을 보면은 지하철 플랫폼 의자에 앉아 산발한 머리칼로 뜨개질하는 여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았다 흩어지고 의자에 앉았다 흩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가는 행선, 저 사람이 가는 행선이 전부 다 틀리지만은 그 안에서는 전부가 서로 얽히고 있는 거야.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동선이. 근데 왜 여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메두사라서? 남자들이 뜨개질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연도 더 많아 보여요. 예. 그렇죠. 미치광이 노숙자 같이. 예. 머리칼로 뜨개질을 한다는 것이, 머리칼이라는 것은 머리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생각, 각자의 생각. 네. 예, 각자의 생각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각자가 자기 행성지를 따라서 자기의 머리칼에 있는 이 사고에 의해서 각자가 가고 있는데 서로가 얽혀가면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보이는데 본체만 채 지나간다. 서로가 보고는 있는데 자기 행성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가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아는 사람을 거기서 우연히 만난다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그 동선에 멈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다들 바쁘잖아요. 예, 그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것이 뜨개질인 거예요. 이게 꼭 네티즌들의 그 단톡방의 모습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 세계의 모습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거미줄처럼 얽힌. 예. 입은 조물조물 움직이되 소리가 없고 손길은 날렵하되 매듭지어진 형체가 없으니. 그러니까 매듭지어진 형체가 있을 리가 없죠. 각자 동선이 틀리니까. 그리고 입은 조물조물 움직인다는 것은 그 지하철 입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조물조물 움직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듯이 그 움직이고 있고, 태양 아래서는 아침이면 움직이고 저녁이면 전부 다 동선이 멈춰갖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가고, 세상의 사물이 움직이는 것과 사람이 그 아침과 낮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 동선과 그게 또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길은 날렵하되 매듭지어진 형체가 없으니까 각자가 움직이는 형체만 있을 뿐인 거야. 그러나 그것이 거미줄같이 실꼬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각자의 그 실꼬리를 달고 이렇게 엉켜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올 한 올 풀리는 머리칼이 가히 공기의 혈관 같아 보였다. 그것이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많은 씨뿔집들이 서로가 막 엉켜가고 있는 하나의 그 유기체가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의 어떤 그 실핏줄이 막 엉켜서 서로가 큰 그 도로에 나가갖고는 큰 그 차들이 가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피줄이 움직이고, 그 동선 사람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거 안에서는 사람들의 그 서로 다른 엉킴이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안에는 건물 안에서의 조그마한 그 심장박동 같이 펌프질에서 나온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올 한 올 풀리는 머리칼이 가히 공기의 혈관 같아 보였다. 무슨 수를 되내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이름을 부르며 거기 빌 시간을 꿰매는가? 그 시간을 꿰매고 있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꿰매고 있는 거야. 자기 인생에 대한 시간을 꿰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수를 되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풀고자 한 공식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공식을 풀고 어떤 보이지 않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입힐 시간을 자기가 꿰매가면서 자기의 실타래에 자기가 뜨개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전부 다. 인생이라는 뜨개질을 하고 있지요. 전부 다. 사람 하나하나가 다. 한참 바라보자니 누가 그 앞에 우뚝 선다. 몸매는 훤칠하되 발목 아래가 없고 인물은 다나하나 동공과 콧구멍이 허옇게 꿰매져 있는 그를 오직 나만 본 걸 수도 있다. 지하철이 빠르게 들어온다. 몸은 훤칠하되 발목 아래가 없어. 각자의 행성지가 어딘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도 하고 해가 뜨면은 다 드러나는데 이제 발목 아래가 없는 그 우리가 어둠의 지하는 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이라는 게 각자의 그 주어진 건물과 장소와 그 일의 포맷이나 이런 게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인물은 하나하나 동공과 콧구멍이 허옇게 꿰매져 있는 그를 오직 나만 본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 살아요. 전부 다 단아하게 잘 보여. 그런데 동공하고 콧구멍이 허옇게 꿰매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보고는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스쳐가는 사람.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이 실타래가 꿰매져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서로가 오직 자기 혼자만 본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하철은 빠르게 들어와. 그러면서 다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또 들어오고 있는 거야. 하루의 시간과 일거리들이 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돌듯이 우리는 그 겉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내면의 어떤 부딪힘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하철이 빠르게 들어오면은 다시 손끝이 따끔하고 눈이 침침하다. 잔뜩 길어진 머리칼을 등짐인 양 짊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일행들이 들어오고 다른 인연들과 같이 또 뜨개질을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섞이고. 그러면서 잔뜩 길어진 머리칼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머리 한 짐의 그 고민들을 다 짊어지고 등짐인 양 짊어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래서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다시 또 자기 짐을 풀러 다니기도 하고 자기 문제를 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하철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또 지하철로 들어가고 또 세상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모든 숨구멍 틀어막고 헌옷을 벗어던진 시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갑갑한 짐덩이 같은 그 자리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그런 짐덩이 안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체처럼 드러누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에? 지하철 안뿐만 아니고 걸어 다닌 사람도 그렇고 버스를 탄 사람도 그렇고 사무실에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창밖은 어둠뿐이나 여인이 여직 밝게 유리에 붙어 다 꿰맨 옷을 흔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이렇게 다 꿰매고 나서 해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 창밖에는 어둑어둑 해가 떨어져 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 세상은 이제 뜨개질을 다 한 거야. 하루의 뜨개질을. 이 안에서. 그래서 여인이 아직
밝게 유리에 붙어 다 깨면 흔들어 보인다는 것이 그 여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태양이잖아요. 네. 그 태양이 하루 종일 사람을 움직여서 뜨개질을 시켜놓고 자기는 이제 창밖에서 뉘어 붉은 뜨개질 뭉치를 갖고 네. 저 바닷속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는 거야. 노을 지면서 이렇게 예. 얼룩질 때. 그렇죠. 네. 짊어진 머리카락을 풀어 창가에 걸었다. 저 서산 뉘엿뉘엿 그 창가에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야. 자기 머리카락을. 하루 종일 그 뜨개질 한다고 다 해서 지쳐가지고. 네. 양쪽 견갑골 부위 솔기가 아직 덜 염해져 있었다. 견갑골이란 것은 산이잖아요. 네. 양쪽 그 견갑골 사이에 그 산골짜기로 해가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여기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이 땅 밑에 갇혀 바다가 된다는 걸 새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어가 보잖아요. 하루 종일 했던 거 온 천지 그 메두사가 붉은 그 태양을 움직여 가면서 그 여인이 하루 종일 사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 그 피곤에 지쳐서 오늘의 뜨개질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고 넘어가면서 자기의 죽음을 일몰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메두사의 뜨개질이란 것은 태양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루 종일 살아서 하루의 피곤함을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하철에 기차가 움직이면서 많은 뜨개질을 해주고 네. 다니는 거 실은 알으면서 네. 하는 그런 실타리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메두사의 머리칼로 해가지고 또 뜨개질 같이 하니까 진짜 그 산바람 미친 정신으로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헥헥대고 허헉대고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하철이 막 빠르게 들어오고 빠르게 나가고 한꺼번에 쏟아졌다가 들어갔다가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장면이 같이 현대 문명하고 딱 맞춰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예.